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 전도사 중년 건강협회입니다. 요즘 건강과 운동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매우 바람직한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더 내 몸에 대해 관찰하고 관리하는데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건 참 좋은 습관인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운동을 주로 하시나요? 등산, 배드민턴, 에어로빅 등등 다양한 운동을 하실 텐데요. 아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하는 운동 하나를 꼽자면 아마 걷기일 거예요. 요즘 밖에도 여러 가지 도로 등을 정비하여 걸을 수 있게 만들어진 곳들이 많잖아요. 공원 같은 곳도 아주 잘 되어 있고요. 근데 오늘은 걷기를 하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주 단순하지만 꼭 아셔야 할 내용들로만 준비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걷기 할 때 이것은 하지 말자. 첫 번째는 바로 잘못된 운동화입니다. 흔히들 쿠션이 빵빵한 운동화를 걸을 때 많이 신으실 텐데요. 이게 사실 그렇게 좋지만은 않습니다. 너무 얇은 운동화를 신으면 발바닥이 아프셔서 쿠션 있는 운동화를 많이 신으시죠. 하지만 우리 인간을 비롯한 그 어떤 동물도 사실 신발을 신는 동물은 없죠. 오직 인간만이 신발을 신는데요. 물론 발을 보호하기 위해 신습니다. 하지만 너무 높은 쿠션의 운동화를 신고 장시간 걷게 되면 발목부터 시작해서 무릎과 허리에 크게 무리를 주게 됩니다. 특히나 이 쿠션이란 게 시간이 지날수록 꺼지는 현상이 나오는데요. 문제는 왼쪽과 오른쪽이 같은 높이를 유지하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차이 나게 쿠션이 꺼지게 되면 골반이 비틀어지고 이것은 무릎에 무리를 주며 발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쿠션이 높은 운동화는 운동하실 때 웬만하면 신지 마세요. 발에 맞는 쿠션 낮은 운동화를 착용하시고 오히려 양말을 조금 두텁게 신으셔서 쿠션감을 확보하시는 게 발바닥을 보호하고 우리의 관절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 많이 걷기입니다. 한때 만보 걷기가 참 유행했는데요. 여기에 더 나아가서 2만 보씩 걷는 분들도 있어요. 요즘 많은 분들이 걷기 운동이 허리에 좋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걷기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무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무릎과 허리를 망치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걷기를 엄청 오래 하시다가 요새는 무릎이 시큰해서 운동을 못하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본인의 허리 상태, 나이, 체중 근육 상태를 고려해서 걷기 운동량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좋은 운동이라도 무리하게 되면 독이 됩니다. 웬만하면 1시간을 넘는 걷기는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물론 등산을 가거나 특정한 날에 좀 많이 걷는 것은 상관이 없지만 매일 꾸준하게 1시간 넘게 걷는 건 오히려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몸 건강해지려다 오히려 악화되는 사례가 많아요. 걷기를 오래 해도 무릎 인대가 파열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20대 중반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강한 분이신데 하루에 2시간씩 매일 걸었다가 극심한 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걷거나 운동, 모든 움직이는 행동은 사실 관절에 어느 정도 무리는 항상 주게 되어 있습니다. 방바닥에 떨어진 숟가락 줍다가 허리를 삐끗했다는 그런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무슨 숟가락 줍다가 허리를 다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은 이미 그전부터 상당히 많이 몸에 무리를 주게 되었고 마침 그날 그게 터진 것일 뿐입니다. 이렇듯 너무 과한 건 언제나 독이 될 수 있어요. 저희 채널에는 걷지 않고 집에서 의자에 앉아서 누워서 운동하는 영상들을 많이 업로드 해놨습니다. 저희 채널의 운동 영상으로 하루 5분 정도면 충분히 1시간, 2시간 걷기보다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으니 댓글창 링크에 저희 운동 영상을 확인해주세요. 세 번째는 너무 천천히 걷는 거예요. 왜 천천히 걷는 게 좋지 않을까요? 천천히 걷게 되면 보통 발바닥이 바닥에 쓸리거나 터벅터벅 걷게 될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게 되면 무릎을 사용하지 않고 무릎이 적정 높이까지 굽혀지지 않습니다. 이 동작은 생각보다 관절에 나쁜데요. 걷는 동안 상체와 골반이 자연스럽게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수축과 이완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이완이 되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허리 주변 근육이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되려면 보폭도 평상시보다 한 발 정도 더 크게 해야 되고
팔도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약간 빠르게 걸어주시는 게 실제로 운동 효과가 높고 관절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오히려 주머니에 손을 넣고 걷는다거나 터벅터벅 걷는다거나 팔자걸음으로 오래 걷게 되면 오히려 무릎에 큰 무리를 준다는 사실 명심하세요. 네 번째는 바로 벨트나 너무 딱 맞는 옷을 입고 걷는 것입니다. 보통 운동하실 때 타이트한 옷을 입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런데 너무 타이트한 바지나 벨트는 혈액 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걷는 동안 타이트한 벨트는 위장이 소화되는 것을 방해하고 위장의 혈류가 온몸으로 퍼지는 것을 방해해서 위장이나 대장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또한 너무 타이트한 바지는 허벅지와 엉덩이에 혈액이 전달되는 것을 방해하여 몸에 무리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걸으실 때는 조금 넉넉한 바지를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는 선크림을 바르지 않는 것이에요. 피부의 가장 큰 적은 바로 햇빛입니다. 햇빛에 1시간만 노출되어도 피부 노화의 정도가 2배 이상 빨라진다고 합니다. 또한 검버섯과 기미를 생기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햇빛입니다. 또한 오랜 시간 햇빛에 노출되면 피부에 약한 화상을 입게 되며 이것은 우리가 흔히 살이 탄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살이 타는 것은 피부에는 정말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에 걸을 때는 반드시 선크림을 발라주세요. 근데 주의하실 점이 선크림도 나한테 맞는 선크림이 있습니다. 선크림은 다양한 용도로 제작되기 때문인데요. 이 또한 저희 채널에서 매우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아래 댓글창 링크를 확인하세요. 오늘 알려드린 5가지만 조심하시면 건강을 지키며 행복한 노후를 위한 걷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을 꼭 알아두시고 걷기 운동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시청자분들의 건강 전도사 중년건강협회입니다. 감사합니다.